이렇게 유튜브를 소소하게, 소심하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개판 5분 전의 마음으로 하면서 원래는 음악, 영화, 책,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제 뻘소리들을 담으려고 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그 귀찮음과 적당한 피곤함들 그리고 쓸데없는 현기증 같은 걸로 인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미안하고 제가 무수히 아끼는 이 많은 아티스트들과 뮤지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제는 모처럼 혼자 즐기는 깊은 밤의 자유시간 속에서 쇼핑몰을 우연히 들어갔더니 넥스트의 2집 앨범이 리마스터링 돼서 LP로 한정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한날 용돈이지만 빼곡히 모아둔 용돈이기에 냅다 질렀죠.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주제들 중에 음악 주제로는 넥스트 1집 그리고 우리 윤종신 옹의 앨범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넥스트의 2집 The Return of Next Part 1 The Being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컨셉 앨범 홈을 발표하고 해철이 형은 본격적으로 밴드 활동을 시작했고요. 중간에 잠시 암울한 시기를 지낸 다음에 본 앨범으로 복귀를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사실 이 앨범이 릴리즈 되던 그 당시에 93년인가 4년인데 제 방에서 밤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덥지도 않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이 앨범의 5번 트랙인 나라라 병아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앨범이 나왔구나. 다음날 냅다 동네에 있는 보리수 레코드로 달려갔죠. 그때만 해도 사실 이 동네에 레코드 가게 한두 개씩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레코드 가게 쳐다도 못 보죠. 타워 레코드도 망했고 신나라 레코드도 종교 세력으로 인해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옛날만큼 활발하지 못하고 종로, 을지로, 명동, 남대문에 있던 무수히 많은 앨범 가게들 다 사라졌고요. 뭐 남대문 지하상가와 황학동 그리고 그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중고 LP들 파는 수준 참 대단한 노릇입니다. 이 음반 가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하여 맞이한 넥스트 이제 어마어마한 앨범입니다. 마치 해철이 형은 그 당시에 메탈리카와 드림시어터류의 헤비메탈, 스트레시 메탈, 프로그레시브 메탈 등에 심취했던 것 같아요. 앨범은 그야말로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다양한 장르들이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메시지 속에서 연주되고 있는데요. 사회 비판과 일상적인 언어들로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또 부드럽게, 때로는 애잔할 정도로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앨범은 저한테 있어요. LP로 중고 매장에서 단돈 1,000원에 샀죠. 솔직히 음질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안에 음악이 있는데 귀에 금띠를 두른 것도 아니고 달팽이관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저는 음질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뭐 20몇만 원짜리 이어폰 아예 그냥 개나 주고요. 뭐 사람 키보다도 높은 스피커에 뭐 무슨 동축 케이블에 뭐 금띠를 두른 케이블 아무튼 뭐 지랄 연병들을 하는데 저는 우선 그냥 음악이 좋습니다. 아무튼 2,000원짜리 LP가 있는 걸 저도 사실 어제 오랜만에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LP가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트워크가 큽니다. CD는 손바닥만 하고 CD는 손을 쫙 폈을 때의 크기, 카세트 테이프는 손바닥만 한데 LP는 제 얼굴보다 큽니다. 잠깐만, 얼굴만 하네요. 제 얼굴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아트워크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예전부터 안 그래도 앨범을 사면 처음에 CD 플레이어 얹고 풀타임으로 들으면서 아트워크를 정말 씹어서 삼킬 정도로 열심히 뜯어 봤거든요. 이 당신 또 이
전상일 시각공작단, 전상일 씨, 디자이너 전상일 씨가 시각공작단을 꾸려서 대형 AV 전속으로 활동하면서 해철이 형의 거의 모든 앨범들을 또 화려하게 만들어주었죠. 그래서 2집부터는 그 불사조 피닉스의 모습이 형상화된 넥스트의 오리지널 로고가 등장을 하고요. 마치 오래된 달 표면과도 같은 곳에 있는 흔적들로 이 피닉스가 등장을 합니다. 부클릿, 정말 멋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그 어느 부클릿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뭐 작품집이죠. 이게 지금 몇 페이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7, 4, 28, 28페이지네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제가 최근에 구입하는 CD나 앨범들은 대부분 20세기에 활동하던 밴드들의 그 당시 앨범이나 가끔 그들이 내는 신보 정도인데 이 정도 아트워크 퀄리티 지금 없습니다. 아트워크를 이야기하면서 앨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Now we got a question for you. What is being? 이라는 문구로 첫 번째 트랙이 연주되죠. 사실 신해철은 우리나라 음반 역사상 최초의 인트로곡을 앨범에 실은 가수기도 하죠. 신해철 2집 마이셀프의 1번 트랙인데요. 나는 이 앨범을 미디 하나로 다 해치웠어. 잘났지? 씨발. 이라고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는 미디 음원을 통해서 멋진 인트로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서태지 아이들 그리고 뭐 개인 앨범에도 늘 1번 트랙을 인트로로 쓰기도 했고요. 해철이 형 또한 1번 트랙의 인트로를 많이 넣었습니다. The Return of the Next 라는 몇 분짜리니? 1분 남짓되는 인트로가 지나가면 껍질의 파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The Destruction of the Shell 이라는 노래가 무려 9분 53초 동안 이어집니다. 드림 시어터가 보여줬던 프로그레시브 메탈의 느낌이 물씬 풍겨지고요. 리드미컬한 드럼의 전개 그리고 지긋지긋한 정말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학교 족구하라 그래 라고 외칠 정도의 지금까지도 진절머리가 나는 우리나라 공교육을 이 노래에 담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친구들과 경쟁하며 걷는다. 각본대로 짜여있는 뻔한 인생의 결론을 향해 생각 없이 발걸음만 옮긴다. 제가 여기서 가사를 읽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쇠가 빠지게 공부하고 하라니까 하죠. 좋은 사람 된다, 훌륭한 사람 된다, 멋있는 직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왜 우리는 멋있는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처자식 기르고 한 달 버는 거 다 생활비로 쓰고 저축 거의 하지 못하는 저 역시 아이들과 아내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정말 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란 게 있는데 우린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높은 연봉과 번듯한 직장이라는 허울 속에 가둬버리죠. 노래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9분 53초라는 시간이 상상도 못하게 한 5분, 4분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 전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아트워크도 핑크플로이드의 더워리 연상될 만큼 더워리 컨셉인가? 아무튼 그렇고요. 이어지는 3번 트랙은 이중인격자라는 굉장히 빠른 템포의 트래시 메탈인데요. 가사는 약간 은유에 가까운 느낌이고 또 그렇게 잘생긴 미남 스타일은 아닌데 신해철이 얼굴을 여러 컷 나눴습니다. 또 앨범 상단에는 계기 일식에 대한 타임루프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 앨범의 히든 트랙, 사실 저는 이 노래가 은근히 좋았는데 생각보다 매체나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언급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더 드리머라는 4번 트랙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노래는 가사가 시죠, 시. 마지막에 신해철이 사랑해 라고 나레이션만 안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감정이 과잉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자평해보고요. 5번 트랙 넥스트의 희대의 히트곡이죠. 나라라 병아리 등장합니다. 해철이 형이 죽고 나서 강원 씨가 쓴 책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과연 넥스트라는 밴드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대표곡을 굳이 대중들이 찾는다면 대부분 이 노래를 찾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고 표현했던 밴드의 가장 히트곡이 이런 말랑말랑한 발라드라니 개탄할 노릇이지만 또 어떡합니까? 히트곡을 뭐 밴드가 가수가 일부러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 노래는 철학이죠. 7살이었니? 6살이었니? 해철이 형이 1974년 아무튼 6살인가 7살 때 키우던 병아리가 죽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병아리 여러 마리 죽였는데 우린 그냥 병아리 죽으면 울고 말았잖아요. 근데 해철이 형은 또 그걸 이렇게 노래로 승화시킵니다. 이건 그냥 해보고 싶다. 육교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나와 처음 만난 노란 병아리 알리는 처음처럼 다시 그 상자 속으로 들어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내게 처음 죽음을 가르쳐준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여러분들 죽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죽고 싶지 아니하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마 죽음 사후 세계를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뭐 21g인가 23g 빠져나간다는, 그래서 뭐 체중이 줄어든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뭐 21g이니 23g이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잠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사후세계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징그럽게도 너무 그것들이 공통점이 많죠. 천국이 있는 건지 지옥이 있는 건지, 그냥 종교쟁이들이 돈 벌려고 만드는 퍼포먼스인지. 아무튼지간에 이 노래는 이동규와 신해철이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철학적인 가사 그리고 부드러운 전개. 사실 넥스트는 록 밴드거든요. 록 밴드인데 이 노래가 주는 상징성으로 인해서 발라드에도 불구하고 멋진 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봅니다. 이어서 나오는 6번 트랙이지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펑키한 연주 아주 재밌습니다. 가사도 참 재밌어요. 어디가 재밌냐면 아무튼 재밌어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줏대 없이 끌려다니며 세워라 내워라 살려니 아닌 건 아니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봐. 저기 뭐냐, 해철이 형 3집 정글 스토리에도 그런 노래가 하나 있죠. 제목이 뭐였더라? 정글 스토리 3집에 어디 보자. 제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듣는 노래인데 아주 가끔은이란 노래가 있어요. 남의 눈치를 봐. 그냥 사는 거지 꼴리는 대로. 근데 이 노래도 이제 그 노래의 전작 같은 느낌이죠.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난 니들과 달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린 서로 다른 거거든. 그냥 다른 거야. 그걸 틀리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뭐 그런 노래죠. 그리고 7번 트랙은 라이프 매뉴팩처링, 부제로는 생명생산이라는 이름이 달린 연주곡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적당한 기계음과 신디사이저가 만들어내는 약간 아크로바틱하고 굉장히 좀 디스토피아적인 희망은 없다.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을까? 이런 존중되어야 되고 경배받아 마땅한 생명들이 결국은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듯 만들어진다. 우리의 정서, 학생들의 미래, 인간의 내일 또한 그저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소모적인 결과물들인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서정적인 감수성들, 더트리머나
나라라 병아리에 있는 그런 감수성들은 또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뭐 그런 등등의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트랙이죠. 이 앨범의 백미이자 환상적인 트랙입니다. 디오션 불멸에 관하여. 이 노래는 뭐 핑크 플로이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전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웅장한 스케일, 그리고 무엇보다 6분 43초라는 막대한 러닝타임이 이 노래의 스케일을 만들어줍니다. 아마도 해철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넥스트가 밴드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노래에 작사 작곡을 신해철이 했었고, 또 편곡과 더불어 노래의 디렉팅까지 개입을 한 점들을 보면 신해철의 밴드라고 보고, 또 신해철이 곧 넥스트고 넥스트가 곧 신해철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디오션 노래까지 이르다 보면 이 앨범이 주는 어떤 목적성, 방향성들이 굉장히 또렷하게 드러나요. 이제 넥스트가 돌아온 거죠. 해철이 형이 불미스러운 일로 잠시 차가운 바닥에 가 있다가 와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조적으로 관망하듯 약간 자주 섞인 시크한 약간 이렇게 시바스러운 표정으로. 학생들은 다 경쟁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이중인격자로 지내고 있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는 좋았던 과거 시절, 세상의 바다를 건너 욕망의 산을 넘는 동안 배워진 것은 고독과 징후뿐, 멀어지는 완성의 꿈은 아직 나를 부르는데, 스스로 놓아버리고 세상이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막았던 꿈을 꿈속에서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말미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마주하고, 그리고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기억들이 돌아옵니다. 꿈에서 깬 다음엔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이제 더 이상 내 정체성은 너희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꼭두각시가 아니다. 라고 외치고요. 하지만 그런 의지와는 관계없이 마치 세상은 공장 돌아가듯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어느 곳에서든 변함없이 생명을 생산하고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기계적이고 철저하게 조작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이 여정의 끝에선 어쩌면 우리 인류가, 어떤 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주 배경이자 근간이었던 바다, 물에 이르는 거죠. 꿈보다 해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좌절도 거친 욕망들도 저 바다가 마르기 전에 사라져갈 텐데, 그대여 꿈을 꾸는가, 너를 모두 불태운 힘든 꿈을 기나긴 고독 속에서 홀로 영원하기를 바라는가. 해철이 형 노래에는 유독 영원과 죽음, 삶, 그리고 꿈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빨리 세상을 등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앨범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해철이 형, 이동규, 임창수, 이수용,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음악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았던 라인업을 이때 자랑했지만, 앨범 녹음이 끝남과 동시에 기타리스트 임창수가 작별을 고하고, 그리고 이동규 또한 밴드를 탈퇴합니다. 그래서 드러머 이수용과 리더 신해철은 꿈에도 그리던 기타리스트 김세양을 영입하고 베이시스트로 김영석까지 갖춰서
넥스트가 활동하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시즌을 시작하고 있지요. 그 말을 해철이 형 죽고 난 이후에 많이 떠올리고 많이 실감을 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지요. 단 한 곡의 노래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노래로 그 노래를 만든 가수와 연주자, 작사, 작곡자들을 추억하곤 합니다. 사실 베토벤이 죽은 지 지금 얼마나 오래 지났습니까? 하지만 정화조 차량 후진할 때 엘리제를 위하여가 다른 멜로디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그걸 상상해냈겠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 마당에 작곡한 노래가, 음악이, 멜로디가 정화조 차량 후진할 때 들린다는 것을. 물론 정화조 차량의 후진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걸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만큼 예술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어지고 전해지는 것을 빗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예술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클래식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감수성들이 존재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관심을 끄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 앨범을 구입하려고 해당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려고 어슬렁거리다가 아직 앨범이 발매도 안 됐는데 리뷰 한 줄 평에 몇몇 사람들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 중에 한 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대형 AV 이래라. 해철의 모든 앨범 LP로 가자. 격렬하게 동의합니다.